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 인용이냐 기각이냐 뭐 8대 몇이냐 물론 박근혜 대통령도 진영 논리로 뭐 몇 대 몇 있지만 소수 의견도 못 내고 협박과 강요해서 8대 0 스트레이트로 깨졌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봤을 때 내각제 전국에서 그럴 일은 없다고 보는데 다음 주 금요일 이건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또 지금 현재 입장을 보시면 금요일 날 석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요. 차고 넘치죠. 애초에 이 공수처의 불법 수사, 특히 이 별건의 별건 수사, 그리고 본질적으로 제가 12.3 계엄 터지자마자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거 내각제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건 나중 문제니까 나중에 다루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아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게 이거는 검찰이나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다. 계엄은 내란이라고 덮어씌운 거 아닙니까? 물론 뭐 헌재 심판에서는 뺐지만 박근혜 대통령 내란 빼듯이 빼버렸죠. 이거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기준이냐 대통령 기준이냐 이것만으로도 표력정지 가처분을 갖다 지금까지도 판단 못 내리고 있는 헌법재판소. 그렇게 되면 당연히 권한의 권한대행인 최상무기가 2명을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못하게 되는 거고 재판이 되지 않는 거죠. 너무나 뭐 말하자면 끝도 없고 수사를 하면 안 되는 자격이 없는 놈들이 수사를 했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아주 뭐 불법에 불법을 막 저질러 놨잖아요. 그게 지금 다 들통이 났고 그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좀 틀린 점입니다. 그걸 은폐했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윤석열 대통령 그걸 터뜨려갖고 지금 터졌단 말이야.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 안 풀어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사례를 폭로한다면 물론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 삶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또 정치는 또 생물이고 또 내란은 뭐 사형이잖아요. 법률상 사형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일정 부분 화해한 부분도 있고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박 대통령 사례를 폭로를 해버린다면 현재는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절체절명의 위험 속에 빠져 있는 게 헌법재판소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금 객관적인 정황과 이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석방은 100%다. 왜냐면 기소 자체도 기한을 넘겼고 지금 40일 동안 안 풀어줄 이유가 없고 불법 감금 상태예요. 그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는 별건으로 엮어갖고 숨겼지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공수처 오동이가 터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안 빼줄 이유가 없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은 100%다. 자, 지금 내가 별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쉽게 얘기하면 뭐 내란을 엮었다가 무슨 뭐 그걸 안 되니까 뭐 직권남용으로 직권남용은 형사소추가 안 되는데 현직 대통령을 어떻게 직권남용으로 수사하냐.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거를 말이 되게끔 한 게 박근혜 대통령 때거든요. 자, SK그룹 최태원이가 저를 지금 고소한 상태죠. 얼마나 날 때려 죽이고 싶겠습니까? 저를 고발이 아니라 직접 고소를 했어요. 지금 법정 투쟁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성원을 좀 부탁드릴게요. 십시일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저놈하고 싸우는데 SK그룹 89억 뇌물 요구 사건의 진실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걸로 박근혜 대통령을 별건으로 말도 안 되게 무자비하게 재수감을 시켰던 그런 사례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럴 일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자 2017년 10월 13일 그때도 금요일이었습니다. 자 이날 재판을 보시면 예정대로 열리게 된다면 오전 10시 홍남기라는 놈의 재판이 있는데 자 느닷없이 김세훈이라는 재판부는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된 홍남기 증인의 증인 신문이 취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고지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 안 낀 적이 없는 놈입니다. 요 놈이 결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재수감을 시킨 그 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홍남기라는 인간은요, 이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 조정실장을 했던 그런 인간이고, 좌로 갔다, 오로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놈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 캐비넷, 아시죠? 그 유명한 캐비넷 안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이 문건들의 입수 과정과 그 문건의 성격에 대해 증언할 증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놈이 꼬자질하는 거지. 문재인한테 갖다 바치는 거지. 아이고 박근혜는 이렇고요 저렇고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배신자 중에 배신자, 역적 중에 역적이죠.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놈이 바로 이 홍남기라는 놈입니다. 배신의 배신. 이 정권으로 갈아탔다. 저 정권으로 갈아탔다. 결국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뒷방을 때린 놈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놈 재판이 열렸는데 그거를 이제 홍남기 재판을 뒤로 미룬 이유를 보시면 과간이라는 거죠.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별건 영장 발부건으로 홍남기 재판을 일단 미룬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드려 볼게요. 자, 재판을 미룬 이유는요. 들어보시면 아마 핏대가 솟을 만큼 혈압이 오르실 텐데 홍남기의 재판이 13일에 금요일 그리고 다음 날이 14일에 토요일이겠죠. 그리고 15일은 일요일입니다. 때문에 재판이 열리지 않지 않습니까? 주말에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자정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일요일 밤, 일요일 12시 돼버리면 월요일 돼버리잖아요. 밤 12시가 돼버리면 풀려나야 되는 거야. 6개월 만료. 1차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하므로 김세윤은 금요일 홍남기 재판을 부랴부랴 뒤로 밀어버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추가 구속시키기 위해서 불법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법원이 13일 금요일 안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게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가둬놓을 법적인 근거가 없어지게 되죠. 이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이 새끼들이. 아무튼 이날 오후 5시 5분경 언론에 속보가 뜹니다. 자, 김세윤 재판장이 뭐라고 아가리를 노리느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의 사유성과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면서 6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야 했는데 무슨 증거인멸이 있고 구속의 사유성이,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 미친놈 아닙니까?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인정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뜬 거예요. 그래서 김세윤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의 근거로 삼은 것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SK 최태원의 회사 89억 뇌물 요구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최소원 씨 있죠? 지금 9년째 감옥에 계시는 최소원 씨 사건이 터지자마자 대부분의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고요. 검찰에서 석 달, 특검에서 석 달, 그래서 모두 총 6개월에 걸쳐서 관련자들을 싹 다 불러들여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도 할 게 없어. 모두 끝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1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이 사건만 쏙 미리 빼놨다가 요거 대비해서 별건으로 재수감을 시키려고 박 대통령을 이렇게 별건으로 쳐가지고 다시 재수감을 시킨 거예요. 자, 즉 1심 재판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6개월 안에 끝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한 검찰은 이 사건을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히든카드로 남겨놨었다. 한동훈 잘 듣고 있냐 이 일단 이 사건과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관계가 없고요. 역적이자 사기꾼 안종범이 있죠. 안종범이도 또 혹시 모르는 분은 없겠지. 박근혜 정부 때 경제부총리 했던 이 두꺼비 같이 생긴 놈이 요 놈이 사기친 겁니다. K미래스포츠재단 요 놈이 해쳐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거 참고하시고. 자, 이 사건은 2016년 2월경 SK그룹 회장 최태원이 박근혜 대통령, 물론 이제 최태원 만난 게 아니라 그룹 총수들 만난 그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SK 최태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마치고 청와대를 기어 나올 때 안종범에게서 서류 봉투 하나를 받게 되면서 시작이 된 건데요. 이 서류 봉투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준 것도 아니고 최태원이 대통령가 있는 자리에서 안종범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은 좀 팩트만 얘기하잖아요. 최태원의 검찰 조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태원이 이 서류 봉투를 그룹 부회장, 자기 밑에 부회장인 김영태에게 줬고 김영태는 박영춘 전무에게 이거 처리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서류 봉투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정현식의 명함과 WK 많이 들어보셨죠? WK라는 회사 소개 자료, WK에서 추진한다라는 가이드러너 연구용역 제안서, 가이드러너 전문학교 설립 기획 문건 등등등등 아무튼 유망주들을 발굴해서 해외에서 훈련시킨다. 라는 문건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테니까 돈 좀 줘 이거지. 그래서 SK그룹 전무였던 당시 박영춘은 경제기획원 국제금융국과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단 등에서 근무한 공무원이었고요.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세계 강타하던 2009년에는 청와대에 설치된 비상경제상황실에서 금융구조 조정팀장으로 활동한 바가 있는 베테랑 중에 베테랑 공무원입니다. 아무튼 이 이후 SK그룹으로 옮겼죠. 이제 여기로 이제 간 거야. 영전이 된 거야. 능력이 좋으니까 최태원이가 빨아들였겠죠. 공직 생활을 기반으로 대관 업무를 담당을 했었는데요. 박영춘은 안종범의 하수인인 고영태의 친구들 있죠. 박헌영이 보낸 자금 요청 자료가 매우 부실하다. 이런 사실을 파악을 했지만 회장 최태원의 지시다 보니까 K스포츠재단 과장이었던 사기꾼 박헌영을
데리고 SK그룹 본사를 찾아오게 됐고, 미팅이 시작되자 정현식은 사무총장임인데도 불구하고 과장에 불과했던 박헌영, 이 사기꾼 놈에게 설명을 떠넘겼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허접한 사업 제안서를 작성한 놈이 바로 박헌영이라는 놈이기 때문입니다. 이놈 많이 보셨죠? 고용태, 박헌영, 차은택, 이런 서울 최대 이 사기꾼 새끼들. 근데 이놈이 이제 앞제비 노릇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사기꾼 이 박헌영이라는 놈이 주저주저 이제 여긴 얼마, 저긴 얼마, 이 사업 비용으로 얼마 주세요, 저 돈 내놔, 이런 식으로 이제 허접한 사업 계획서를 박영춘에게 넘겼고, 박영춘 전무는 가지고 온 자료가 너무 부실하고 자금 지원을 받겠다라는 주체가 불분명하다. 특히 해외 전지훈련비를 SK 해외 법인인 독일 비덱사로 송금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협상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단칼에 꺼져 이 새끼야. 그래서 사업 제안서 내용이 너무 이상하다고 판단한 박영춘 전무는 이 사기꾼 놈을 꺼지라고 내팽개쳐버리고 정현식과 단둘이 만나서 이런 대안을 나누게 되는데요.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었던 박영춘 전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와대 뜻이냐? 박근혜 대통령 뜻이 맞느냐? 라고 확인 시도를 하자 이 정현식이라는 사기꾼 놈이 즉답을 피해버리고 줄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박영춘 전무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우리 없던 일로 하시죠, 이 지랄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SK 89억 뇌물 요구 사건의 실체예요. 박근혜 대통령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이걸 갖다가 한동훈이라는 놈과 김세은 역적 판사 놈하고 짬짬이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재수감을 시켰다, 별건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짓거리를 한 김세현 판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정국 당시에 정말 안 낀 곳이 없던 역적 판사인데요. 이 김세현이라는 판사가 1심 재판 도중에 추가로 구속영장을 또 발부하자 그동안 참고 참았던 박근혜 대통령도 마침내 분노를 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다음 영상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이정미가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 원래는 뇌물로 엮어가지고, 왜냐 2004년 노무현 탄핵 때 교훈을 삼아가지고 기각된 사유가 뭡니까? 현직 대통령 탄핵시키려면 뇌물 정도 먹어야 된다. 그래서 권선동이라는 놈이 그렇게 울고 짜고 뇌물 처먹인 걸로 해갖고 막 한동훈하고 막 이렇게 엮어가지고 박 대통령을 뇌물로 엮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처럼 그렇게 생구라를 쳐놓고 국민 선동을 해놓고 헌법 심판을 받을 때는 뇌물을 뺐잖아. 지금은 내란을 뺐듯이. 그래서 기업 침해의 자유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탄핵 사유도 안 되는 그런 걸로 이 김세훈이가 아니고 강일원이라는, 박정희 대통령과 강일원 지 아버지하고 유신 때 사이가 안 좋았단 말이야. 그 놈의 아들놈이 강일원이에요. 그 놈이 박근혜 대통령 주심 재판관 이었다고, 헌법재판관. 신고도 안 나오고 처음에 코치해주다가 야 내가 할게 5개로 추려갖고 기업 자유 침해, 뇌물도 아니고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이렇게 탄핵시켜버린 거예요, 이 강일원이라는 놈이. 자, 그러면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었을까요? 주 4회 동안 토요일을 빼면 5일이잖아. 그러니까 매일 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혹독한 인민재판이냐면 연쇄살인범도 이렇게 재판 안 받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하루에 한 번씩 그냥 끌려나가고 재판 다 받았어. 연약한 몸에. 그렇게 6개월을 받아갖고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법치를 중요시 생각하고 헌법을 중요시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SK 89억 뇌물이라는 이 김세훈이라는 이놈, 이번에는 이제 강일원이 아니고 김세훈, 이런 놈이 한동훈하고 짬짬이 해가지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대통령이 돈을 요구했다. 안종범이 다 요구하고 서울 최대 이 사기꾼 놈들하고 공모했던 건데, 그걸 엮어갖고 별건으로 다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6개월 다시 수감을 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부터 보이콧을 한 거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답이 없구나, 아예 그냥 나를 구속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법이고 뭐고 없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보이콧을 하고 진실은 시간이 지나지만 밝혀진다라고 한마디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니들 마음대로 해. 항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나쁜 놈들이 지금 똑같은 짓거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다는 거지.